네, 뭐 고기든 해산물이든 같이 먹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물고기를 잡아서 주느냐 아니면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느냐 요 차이가 있거든요. 네. 아마 저희 역할은 이런 맥락을 알려드려서 이 습관이 생활에 자리할 수 있도록 뿌리 맞아요. 내릴 수 있게 해드리는 네, 게 네. 저희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네. 홀썸 웰리스 티토크 지난주 1부 영상에 이어 나이블리 선생님과 해독 그리고 해독 스무디인 나이블리 스무디에 대하여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차 한 잔 같이 해요. 흑자화가 채소가 글루타치온을 도와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글루타치온 진짜 약국 가면 영양제도 맞고 너무 많죠. 제가 병원에 가면 글루타치온 주사 맞고 가세요. 그걸 미백 주사라고도 얘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섭취하거나 그렇게 글루타치온을 획득하거나 그런 거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사실 도움이 돼요. 도움이 돼서 실제로 글루타치온 주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이제 글루타치온 영양제를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밖에서 넣어주는 양은 네. 어쨌든 일부거든요. 우리 몸이 이 모든 세포가 할 수 있는 디톡스 시스템을 걔가 감당할 수는 일단 없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런 거죠. 물고기를 잡아서 주느냐 아니면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느냐 요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잡아서 주는 글루타치온을 직접 주는 거는 물론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몸이 글루타치온을 잘 만들게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그냥 몸에게 글루타치온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십자가 채소가 저는 조금 더 장기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채소를 네. 많이 먹는 게 다양하게 또 자주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채식이 올바른 대답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네네. 어떻게 그 채식을 하시기를 많이 권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선생님도 채식을 하시고 계시는지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 네. 이제 채소가 강조되는 식단이 네. 트렌드가 되는 거는 네. 전 너무 좋은 현상이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제가 책에서도 소개했지만 네. 그 세계의 식단을 이렇게 분석해본 그 US 다이어트 랭킹이라는 네. 그런 이제 그 기관에서 연구를 한 결과를 봐도 채소가 건강에 너무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정말 많이 알려져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채소가 정말 중요한 건 맞는데 근데 여기서 고기를 배제해야 하느냐 여기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고기를 대량으로 막 가축을 사육하고 네. 거기에서 이제 너무 폐기물이 많이 생기고 네, 이게 네. 너무 큰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된다는 거는 네, 네. 저도 너무 공감하는 바고 육류 소비량이 줄어야 한다는 것도 공감하고 네. 이제 그것 때문에 채식을 진짜 실천하시는 분들은 저 사실 너무 존경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냥 아예 고기를 배제하는 게 건강적인 측면에서 네. 가장 유리한 거냐 네. 이렇게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동물성 단백질은 이제 식물성 단백질과 다르게 그 구성이 좀 달라서 네. 동물성 단백질에서 얻을 수 있는 네. 그 구성이 따로 있기도 하고 네. 그리고 비타민 B12 같은 경우는 네. 동물성 육류를 섭취하지 않으면 참 섭취가 섭취가 힘들죠. 힘든 네, 영양소 네. 중에 하나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육류가 나쁘다는 연구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연구들에서는 가공육인지 그다음에 일반 그냥 사육 환경에서 자란 고기인지 아니면 정말 목초를 먹고 자란 고기인지 이런 것들이 구분되지 않고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온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과만 가지고 일률적으로 그냥 붉은 육류는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네.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네,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고기를 아예 배제하는 것보다는 질 좋은 고기를 선택해서 적정량 식단에 포함시키는 게 저희로 봐서는 조금 더 건강적으로는 현명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 좋은 육류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선생님? 우리가 먹은 게 결국 내가 된다고 하잖아요. 네네. 동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얘네가 뭘 먹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가 이 아이들의 질을 결정해요. 네네. 그래서 막 그냥 너무 비좁은 사육 환경에서 계속 그 옥수수 먹고 자란 고기들은 건강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네. 그 대신에 이제 방목을 하면서 이제 목초를 먹고 자란 고기들은 네. 아무래도 조금 더 건강하고요. 네네. 그 이번에 홀썸님이 네. 그 추천사를 쓰신 태건 다이어트에서도 이제 네네네. 그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그
영양을 먹고 자란 고기들의 경우에는 식물들에 있는 파이토케미컬도 이 아이들의 몸에 농축이 돼서 더 높은 함량이 발견됐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질 좋은 고기라 하면 네. 좋은 환경에서 자란 고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목초육이나 네, 또 사료들이라도 좀 유기농이나 넌지유무 사료는 신경을 쓰는 사료를 먹은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먹은 게 우리가 되는 것처럼 네. 동물들도 동물이 먹는 게 또 건강한 맞아요. 동물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제가 책에서 발견한 게 육류뿐만 아니라 해산물도 조금 엄두에서 먹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네네네. 책에서 읽었어요. 그게 네네네. 어떤 부분일까요? 네, 제가 해산물은 진짜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식재료들을 되게 다양하게 쓰다 보면 네. 뭐 각종 생선들도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해산물을 선택하실 때 조금 주의 깊게 보셨으면 하는 독소가 네. 이제 중금속 중에 수은과 비소예요. 이게 두 개가 가장 흔하기도 하고 이제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독소이기도 하거든요. 수은과 비소. 네. 그 중에서도 수은은 우리가 자주 접하는 해산물들이 꽤 많거든요. 네. 대표적인 생선이 좀 큰 생선들 있잖아요. 참치. 참치. 그리고 진짜 많은 분들이 드시는 꼼장어. 꼼장어에 진짜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네, 꼼장어, 장어, 그리고 참돔. 이렇게 좀 왜 좋은 생선들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스테미노에 보거. 좋고. 네. 이런 애들은 진짜 수은이 많아가지고 네, 이런 아이들은 이제 너무 자주 드시지는 말고요. 제한해서. 네네. 한 네. 1, 2주에 한 번 정도로 이제 드시면은 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정도 수은의 양이 들어오는 거는 저희가 자주 먹지는 않으면 자체적으로 디톡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네. 어느 정도 쌓이는 거는 몸에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진 않고요. 네. 그리고 우리 몸에서도 그 아까 글루타치온이 네. 수은을 가지고 나가는 역할도 해주거든요. 근데 그 나갈 때 채소 섭취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뭐 십자가 채소도 좋고 생채소도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드시면 어느 정도의 수은 섭취 같은 경우는 충분히 몸이 감당해낼 수 있어요. 네, 뭐 고기든 해산물이든 네. 좀 채소랑 같이 먹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네, 되게 중요하겠네요. 너무 좋습니다. 사실 채소랑 먹으면 더 맛있기도 하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저도 이 해독혁명 책 뒤에 나와 있는 라이블리 스무디를 딱 제 냉장고 안에 딱 붙여놓고 오늘은 요거 해먹을까 저거 해먹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요. 그 스무디를 그 준비를 하면서 느끼는 게 이게 모든 사람이 다 먹어도 괜찮은 걸까? 혹시 좀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때도 있었어요. 네. 스무디를 먹으신 분들에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으면 어떤 분들이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네네. 저도 이 고민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네네. 저도 이거를 이제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다 보니까 네네.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좀 항상 논문도 찾아보고 열심히 이제 보고 있는데 네네. 일단 첫 번째로 주의하셔야 되는 분들은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 네, 일단 채소, 이게 십자가 채소도 채소잖아요. 네네. 여기에는 포타슘이 많아요. 네, 칼륨. 네, 칼륨이라고 네네. 하죠. 그 포타슘은 사실 너무너무 이제 나트륨도 빼주고 네. 우리 몸에 붓기도 빼주고 너무너무 도움이 되는 네. 미네랄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채소 드실 때도 네. 이제 병원에 가면 네. 어느 정도 제한을 해서 먹어라 네. 이런 권고를 받으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 채소 권고량에 맞춰서 드시거나 이제 스무디는 아무래도 채소를 갈아놨다 보니까 네. 용량 조절이 쉽지 않으시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드시기보다는 그냥 반찬이나 이제 볶아 먹을 때 이렇게 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네. 많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네. 갑상선 안 좋으신 분들, 네. 특히 네.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병원에서 십자가 채소 먹지 마라 이런 권고를 받으시거든요. 네네네. 이 부분은 저도 정말 많이 찾아본 부분인데요. 네. 이게 이제 십자가 채소에는 네. 고이트로젠이라는 물질이 들었어요. 고이트로젠. 네. 이게 이제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십자가 채소를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정말 그러면 안 되냐. 네. 저도 정말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네네. 찾아보니까 이제 2023년에 네. 여태까지 해온 연구들을 다
다 토대로 네. 이제 종합을 해서 분석한 논문이 있었는데요. 네. 그 논문에서는 아예 먹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이제 몇 가지를 지켜서 먹으면 괜찮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네. 그 몇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일단 요오드가 부족하지 않아야 돼요. 이 요오드가 뭐냐면 김이나 해조류에 네. 많은 미네랄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요오드가 부족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좀 안전하게 일단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생으로 과량을 먹지 않아야 해요. 아, 채소, 십자가 채소를. 네. 그래서 생으로 과하게 먹으면 이거는 고이트로젠의 작용이 되게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피해 주시면 좋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라이블리 스무디에서도 항상 십자가 채소를 가열 조리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네, 그렇게 드시면서 이제 해조류를 좀 챙겨 주시면 큰 무리 없이 드실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저도 이제 스무디를 이렇게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챙겨 먹는 편인데요. 네. 특히 제가 외식을 좀 하거나 아니면 좀 정크를 먹은 날에는 내 몸이 조금 약간 채소가 땡긴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스무디를 좀 더 잘 챙겨 먹으려고 하고 실제로 먹고 나면 컨디션이 그다지 나빠지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스무디가 그냥 무조건 먹어야 돼 라는 숙제이기보다는 저는 그런 과정들이 하나의 리추얼이 되면서 저를 되게 잘 돌봐주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숙제처럼 느껴지면 사실 지속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채소를 더 많이 챙겨 먹는 습관이라던가 스무디를 지속적으로 먹는 습관 같이 이런 습관들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저희가 조금 이런 좋은 습관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스무디를 이렇게 알려드릴 때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처음에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냥 이게 스무디가 그냥 뭐 야채 스무디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지속을 할 수가 없거든요. 결국 이걸 지속하게 하려면 나의 인지가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스무디에 담는 맥락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맥락.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스무디를 볼 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내일도 건강하고 싶어. 근데 그러려면 내 몸에 매연이 없어야 돼. 매연이 없어지는 데는 글루타치온이 중요하대. 근데 이걸 도와주는 게 십자가 채소래. 이제 딱 이거를 기억하고 나면 이 스무디가 그냥 스무디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내일을 지켜줄 약간 보약처럼 마법의 물. 네. 그래서 그렇게 느껴지면 이게 조금 귀찮아도 하게 되고 너무 바쁜 주에도 시간을 내서 하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 역할은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맥락을 알려드려서 내가 이 습관이 생활에 자리할 수 있도록 뿌리 내릴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저희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네. 홀썸 모먼트를 운영하면서 집밥에서는 4가지 재료를 안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초가공식품을 안 넣고 그다음에 밀가루, 그다음에 정제설탕, 그다음에 유제품이에요. 물론 다 제일 깨끗하게 제거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는 게 분명 건강에 이로울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집밥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해독의 관점이 봤을 때 이 4가지 물질들이 확실히 제거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 어쩐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사실 저도 이 4개를 잘 안 쓰셔서 홀썸 레시피를 더 좋아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씩 보면 초가공식품은 정말 방부제와 첨가물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이거는 아주 잘 아시다시피 혈당 측면에서도 너무너무 이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버리니까 혈당 스파이크는 결국 매연을 일으키는 근원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초가공식품은 없애시는 거 이거 사실 너무너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밀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이제 밀 부분을 농약 부분에서 다룬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농약을 이제 우리가 최대한 유기농을 선택을 하려고 하고 이제 그 농약이 든 식품을 좀 줄이려고 할 때 제가 3가지만 조금 주의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이게 유기농이 안 붙은 수입산 밀, 그다음에 옥수수
콩, 요거 세 개. 이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조금 농약을 많이 쓰는 작물이거든요. 그렇죠. 옥수수와 콩은 또 GMO 이슈도 가장 맞아요, 대표적으로 맞아요. 있는 대표적으로 작물이죠. 네네. 요 세 개는 이제 조금 줄여주시는 게 농약의 측면에서도 너무 중요한 부분이어서 네네. 저도 이번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아, 네네. 그리고 정제설탕은 네. 정제설탕도 정말 너무 맞는 말씀이신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정제설탕은 혈당을 정말 아주 심하게 올리는 네. 주범 중에 하나고 네네. 그리고 이제 설탕은 혈당 측면뿐만 아니라 거기 이제 프룩토스라고 하죠. 네, 과당이 과당. 들어있어요. 네네. 이 과당은 인슐린 저항성이라던가 네. 지방간 일으키는 주범으로 맞아요. 잘 알려져 있죠. 네네. 그리고 과당은 심지어 몸에서 매연도 정말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정제설탕 안 넣으시는 것도 저도 너무나 동감하는 바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유제품인데 네, 유제품은 사실은 왈가왈부 말이 많아요. 많이 정말 네. 많죠. 네네네. 그래서 제가 유제품은 이제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성인이 되지 않은 친구들에게 말씀드릴 때는 조금 더 조심해서 말해요. 왜냐하면 유제품을 드시면 진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도 꽤 많고, 네. 그래서 이제 유제품을 모든 사람에게 나쁘다고 하냐, 이거는 조금 말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네네. 근데 저는 성인에서는 권하지 않아요. 권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사실 유제품이 생각해보면 소젖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작은 송아지가 엄청 거대한 소가 되는데 필요한 영양분인 건데 우리 이제 성인이 되고 나면 더 이상 그런 성장적인 문제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유제품은 기호식품으로 드시면 좋고 제가 이제 책에서도 잠깐 소개해놨는데 밀가루와 유제품에는 되게 특이한 아미노산 서열이 있거든요. 근데 이 서열이 소화 기능이 조금만 안 좋아져도 되게 잘 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소화가 안 돼서 장애 염증을 일으키는 그 작용을 제일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밀가루랑 유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소화 능력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밀가루와 유제품은 이제 성인이 되고 난 후에는 정말 기호식품으로만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치즈나 요거트도 마찬가지일까요? 그렇죠. 사실 치즈는 그 카제인이 아까 말씀드린 그 문제를 일으킨 단백질이거든요. 그걸 그냥 모아놓은 아이인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의 치즈인 경우. 그래서 치즈는 별로 추천해요. 참 맛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블리 선생님과 함께한 홀썸의 첫 웰리스티 토크가 막을 내렸습니다.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었을까요? 마지막으로 해독 스무디인 라이블리 스무디를 함께 만들어보는 영상으로 마무리할게요. 저는 라이블리 스무디 중에 연두 스무디를 제일 많이 마시는데요. 오늘은 연두 스무디를 같이 만들어 볼게요. 기존 레시피를 참고해주세요. 기존 레시피는 일주일 분량인 2리터 기준이지만 저는 그 양의 3분의 1 정도만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주 재료는 양배추, 브로콜리, 아보카도입니다. 우선 깨끗이 씻은 브로콜리와 양배추를 찜기에 쪄주세요. 양배추는 4, 5분 정도 찌고 브로콜리는 3분 이내 쪄주는 것이 영양소 분원에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이머로 시간을 보면서 쪄줄게요. 양배추와 브로콜리가 다 익혀졌어요. 익힌 브로콜리와 양배추를 넣고 껍질과 씨앗을 빼낸 아보카도와 레몬즙도 함께 블렌더에 넣어줄게요. 물도 함께 넣어줍니다. 단맛이 필요한 분들은 알룰로스를 넣을 수 있는데 저는 대체당을 최대한 먹지 않으려고 해서 스무디에 넣지 않았어요. 초고속 스피드 블렌더를 사용하면 입자감이 좋아져서 목 넘김이 좋게 스무디를 먹을 수 있습니다. 맛있게 잘 갈아졌습니다. 한 컵 분량 정도 따라서 하루에 한 컵 매일 먹으면 끝이에요. 대량으로 일주일치를 만들어 냉장, 냉동 보관하면서 꺼내 먹으면 간편하겠죠.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홀썸한 식사를 응원합니다.